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 손바닥으로 하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한번 기억하시게 해서 자 처음에 속도를 천천히 해드릴게요. 네. 아니면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치매 예방, 기억력 예방을 인지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그 다른 운동도 많은데 저희 이제 손바닥으로 하는 박수 치는 게 워낙 그 건강이 좋으니까 그래서 참여할 때는 주먹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순서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끝으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한번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손목을 이렇게 해서 Y자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게 한 세트니까 요 네 개를 한번 뭐 하루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니까 박수 치시는 그냥 박수 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으시니까 자 저희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손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손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손바닥 마지막 손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번 하시고 또 한 번 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저희는 5번까지는 못하니까 한 번만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손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 하나 둘 셋 넷 손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이제 혈액순환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도 좀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하게 되면 네, 헷갈려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헷갈려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 그러면 지난주 했었던 거 이거 한번 하고 갈게요. 잘 모르시면 박수 치시면 되니까 자, 박수 모르시면 박수. 포인트는 이거 아니죠? 포인트. 이렇게. 요거만 좀 잘하시면 그냥 박수. 다시 한 번 더. 자, 오른쪽으로 4번.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예. 다시 오른쪽으로 왔다가 똑같이 아까 포인트 왼손 오른손 자 왼쪽 2번 다시 오른쪽으로 2번 자 똑같이 한번 할게요. 자 다시 왼쪽 오른쪽 붙잡고 가는 거 천천히 돈 없어도 똑같이 반복해서 손가락으로 네 똑같이 한 번 더 하니까 오늘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앉을게요. 요렇게 보시고 이렇게 동작은 똑같아요. 잘 모르면 박수 치시면 좋고 포인트 하나 둘 다시 오른쪽 왼쪽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
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쪽 2번, 오른쪽으로 2번. 다시 오른쪽 2번. 자, 이제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이제 돈 많아도 자 나도 당신뿐이고 아 잘하십니다. 움직이면서 머리 좀 박수 치셔도 돼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소나트 전체 하트. 자 소나트 오른손 손. 자 머리로 전체 하트. 네. 어머님이 아이패드 이걸로 이제 이렇게 연습하시면 이게 양주시에서 이제 한 체조 그 치매 예방 체조인데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중에 저는 이제 이거 뿌니고를 한번 해드린 거고. 소통이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돌봄이 항상 긴 여정같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장 우선은 나 자신이 먼저 좀 잘 행복하다 또는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추슬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상대방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전체가 다 나 너 우리가 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지난주 보신 대로 이렇게 뭐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 어머니 아까 부동산 갔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산책이나 이런 운동은 좀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 운동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네. 하는데 네. 필라하고 헬스하고 네. 하시고 또 이제 서울에 또 그 일도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사시면 이제 인지증후군이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치매가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게 사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와 어떤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돌보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이니까요. 소통하는데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치매라는 인지증후군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돌봄을 줄 수 있는데 그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치매 여러 가지 뭐 대변이랑 식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선 의사소통하기가 조금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로 한번 이거 보면서 그냥 가상으로 아 내가 지금 돌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반복해서 보통 그 인지증후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말씀을 반복하시고 깜빡깜빡 하시고 그런 행동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질문들일 때 돌볼 때 어떤 응대라고 하면 이제 응대인데 어떻게 보면 삶의 좀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왜 저기는 이제 결혼 안 하셨겠지만 이제 다 결혼하셔서 자식들 다 하시면 왜 아기 때 아기를 다룰 때 왜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먹이고 얘기하고 막 잘 몰라도 막 몇 번을 반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보시는 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때 한 번 얘기하면 왜 못 알아먹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를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왜 자식을 그 대하듯이 그 어릴 때 자식 대하듯이 또는 내가 컸을 때 왜 우리 부모님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나한테 몇 번이고 또는 몇십 번이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드럽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을 하시면 이게 좀 몇 번이라도 근데 물어보시는 치매 어르신은 이제 한 번인데 우리가 들을 때는 10번, 100번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몇 번이라도 웃으면서 좀 대답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가족이면 이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돈을 버는 요양보호사는 돈을 받으니까 의무감으로 해서라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은 좀 하기 힘든데 이것도 하나의 기억력 감퇴도 치매의 깜빡깜빡하는 증상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 어떻든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 가족과 좀 즐겁게 지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아까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귀의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지 기능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잊혀지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불러도 잘 모르는 게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 번 더 이렇게 또박또박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불러보거나 이렇게 해서 오래된 그런 기억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하고, 옆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집인이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기 집으로 착각을 하고서 왜 내 집에,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럴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왜 이렇게 가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거나 그러면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양 옆으로 돼 있으면 코나 이런 걸 착각해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들어가서는 그 내 집인 양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좀 황당하긴 하지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옛날에 저희가 여기 오피스텔 여기 6층이 사무실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일이 생겨가지고 올라가서 들어가서 이제 비번을 누르는데 사무실 번호가 계속 누르는데,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띡띡띡 계속 한 5번 했는데 갑자기 안에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문을 꽉 차는 거예요, 그냥. 크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번호 그 호실을 봤더니 5층이었던 거예요, 5층. 네. 저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치매 인지가 이제 좀 이제 약해지시거나 헷갈리시면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층도 있을 수 있고 한 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옆집이랑 좀 이제 친하고 이러시면 미리 이제 치매 어르신을 얘기해 주시면 여기가 내 집이 아니고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하고 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이제 저하돼서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돼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쉬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저희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초기일 때는 그래도 쉬운 말을 할 수 있지만 중기 이후 넘어가면 단어나 이런 걸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생각은 나지만 말씀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말씀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쉬운 말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예전에 자식들을 이렇게 자식을 다루듯이 그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이해해주고 말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의사 표현을 점점 갈수록 잘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말기 때는 이제 그냥 진짜 바디랭귀지처럼 몸짓으로만 뭐 배가 고프시구나, 뭐 어떠시구나, 의사소통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짧고 어쨌든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서, 환자는 이제 인지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말이 없어지고 묻는 말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증상. 그 물어보시는 말을 대답하신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하는 거 물어보는 말이 그대로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도,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다음에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경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망상 같은 게 와서 내 집에 이제 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이제 망상인 거죠. 그리고 환청이 들리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건데 환청이 들려서 하는 얘기니까, 뭐 다른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뭐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점점점 자신이 자기를 더 욕한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이제 이상행동 증상이 나타나면 어쨌든 그 치매 치료제의 약과 같이 이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신경계통의 그런 완화약을 같이 이제 먹어야 돼서, 이럴 때는 이제 전문의 신경과든 정신건강의학과든 그런 선생님의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도 보시면서 이렇게 상황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점 심해지면 의심, 망각, 초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살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제가 그냥 사례로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 부모님이 그러시거나 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망상이나 환각, 환시까지 막 이렇게 뻣뻣이 보이거나 막 그럴 때 막 하면 너무 이렇게 두려울 수 있거든요. 대해주시는 분들이. 이게 특히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상 증상이 심해지시면 집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정도 이제 그렇게 되셨으니까 화장실 나와서 이제 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방을 이 방향 감각이 진압력이 떨어지시니까 잘 못 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면 자극을 받고
방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신의 물건과 가족 물건을 좀 구별 못하는 경우, 그럴 때 막 강제로 뺏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자연스럽게 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유도해서 살살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그 환경에 좀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촉이나 고르실 때는 더 좋고, 이제 판단력 장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거울을 보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게 거울 망상, 거울 징후라고 해서 미러 사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거울 보면서 왜 나 자신을 모를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진압력이 인지력이 떨어지시니까 저기 거울에 보이는 걸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전혀 그런 게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저기 어떻게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런 이상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약이랑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깜빡깜빡해서 일어나실 수도 있고, 이제 치매 증상이 이제 심해지셔가지고 수도를 틀어놓고 잠그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잠그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다라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름표 같이 수돗물 이렇게 그 왜 수돗물 틀 때랑 그 할 때 이렇게 수돗물 틀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수도를 눌러서 잠근다, 이런 그 이름표를 달아주면 더 효과적이긴 해요. 그럼 이제 보고서 인지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건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문제,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심각해지시는 경우라 외부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훔치는지 모를 거예요.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막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 있고, 심하신 경우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는 진짜 법원까지 나와요. 재판까지도 나오죠.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그죠. 저희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사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응대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진짜 주인분한테도 양해를 준 것은 저 인지증후군 환자 친구 어르신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건 그러니까 어떤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는 어머님 거 아버님 거고 이건 누구 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씩 진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막 흥분하셨다가 그렇게 얘기를 차분차분히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까지 응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약간 삶의 지혜가 좀 필요해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이게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점점점 하시면서 이제 막 속상하기도 하시고 포기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패턴을 알아서 이제 좀 조정하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약을 이제 안 드십니다. 이때도 잘 구슬려서 약을 이제 드셔야 되고, 식사도 마찬가지. 식사 거부하시고, 왜 그 식사 시간에 저희 식사를 너무 많이 드시고 잊어버리고 드시고 안 준다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식사를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계속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게 뭐 다른 혹시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건지, 좀 이렇게 떨림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셔서 그런데 이제 표현을 못 하시니까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고, 이건 그때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저희 4장 네. 교재도 좀 보면서 한번, 제가 이제 의미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통하는 것도 좀 했고, 나 자신도 좀 추렸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이게 좀 힘들긴 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게, 진짜 저희 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생활 계획표 하듯이 그렇게 좀 약간 여유롭게 잠은 충분히 주무시면서 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저녁에 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나눠서 하루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재로는 저희 4장에 49페이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일과표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서 배우자분이든 뭐 부모님이든 같이 좀 여유로울 수 있으면 좀 같이 해서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 규칙적으로 항상 생활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 보시면 이제 의미 있는 생활을 좀 하는 게 좋고, 치매 어르신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좀 끌어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기억력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같이 돌보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해주면 좋고, 51페이지 이런 게 있으니까. 특히 뭐, 이게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텃밭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예를 들면, 저기 아버지가 또는 우리 남편이 이제 옛날에 그런 걸 좀 했다 그러면 텃밭 이렇게 가꾸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텃밭 가꾸기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여기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 베이킹이라 그래가지고 빵 이렇게 하는 그런 강좌도 있거든요. 그런 강좌에 오면 약간 어린애들 왜 모래놀이 하듯이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억력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52페이지에는 적당한 자극을 좀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산책을, 치매 예방으로도, 인지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도 산책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신문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같이 이제 돌볼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고, 예방을 위해서 내가 왜 규칙적으로 좀 생활하기 위해서 좀 의미 있는 활동을 좀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신체 활동으로 그래서 뭐 운동하기, 춤추기, 뭐 산책하기 이런 것도 있고, 교재도 있고. 어머님도 운동 그러면 뭐 헬스 하시는 건가요? 헬스? 네. 헬스. 뭐 댄스 스포츠 이런 건 안 하시고. 줌바. 줌바도 하세요? 그건 좀 격렬하지 않으신가요? 그거? 그 운동이 나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항상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운동을 한 40년 계속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으로는 이제 가장 좋은 건 좀 친구 만나기.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 만나는 게 조금 힘들어질 수 있긴 한데, 친구 만나기.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시장보기 이런 것도 같이 좀 체험을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시로 이렇게 들어놨고, 이제 돌보시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는 내가 돌봐야 될 분의 어떤 신체 상황이 되는 걸 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인지 활동으로는 이렇게 막 색칠하기도 있고, 퍼즐 맞추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실제로도 그런 미술 활동, 그 다음에 음악 활동, 그렇게 해서 막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걸로 해서 이제 터치하면서 이렇게 디지털로 이제 이렇게 인지력을 좀 재활시켜주는 그런 것도 하긴 하거든요. 인지 활동도 있고, 요거는 이제 집에서 작업 활동은 여기 54페이지죠. 5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그 4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세탁물 개는 거나 일상적인 그런 거, 세탁물 좀 아버님한테 좀 개달라고 하고, 막 청소나 이런 거 좀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탁박하고 이런 것도. 여가 활동은 우리 어머님 영화 보기 거기. 그 텔레 보면 유튜브에 아까 그 치매 예방 체조 이런 거 치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 보고서 혼자서 어차피 줌바 이런 것도 하시고 잘 하시니까, 금방 따라 하시니까, 그거 하시고 박수를 좀 치시고 하면 또 도움이 되시니까. TV 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영화, 음악, 그 다음에 복합 활동으로는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기. 근데 가족들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 좋은데, 가족과 힘들고 자녀분들이 다 직장 다니기도 하시고 하면 이제 부모님만 이렇게 계시는 경우, 또는 뭐 이제 요양보호사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제3자가 이제 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주말만 이렇게 찾아뵙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대부분은 다 직장 생활하고 계시니까 이게 허락이 잘 안 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이렇게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면 옛날을 좀 회상할 수 있어서 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마칠 때 여기 페이지로는 네, 58페이지에 있는데, 그건 이따가 하고,
프린트로 되게 오래 하셨겠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교재는 그다음 56페이지 보면 이제 휴일 보내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왜? 친구들 56페이지 보시면 휴일 보내기 그래서 가족하고 친구들이 좀 와서 그 환경에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왜냐면 나가서 활동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그렇게 와서 같이 좀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가족 행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고 그다음 4번에 있는 여행 가기는 이거는 경도 인지장애나 이렇게 처음 있으실 때 처음 괜찮으실 때 기억력 깜빡하고 하실 때 그렇게 활동하실 때 가능하신 거지 여행하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게 힘드시거든요. 하시기 힘드시고 근데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표 붙이기라든지 그다음에 기억 노트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게 되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60페이지에는 그 싱크대 같은 그림을 보시면 싱크대에 이렇게 이름표가 달려 있잖아요. 접시 수저는 여기 이렇게 있고 이런 크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설탕, 소금이 어떻게 있고 가스레인지에도 보면 1번 이제 가스레인지 이제 하는 그런 방법들 이렇게 돼 있어서 달력도 왜 우리 지금 벽에 걸릴거나 뭐 상용 다이어리 아니고 왜 큰 하루씩 할 수 있는 그런 떼는 달력 그런 달력을 구할 수 있으시면 그게 더 좋고 그다음 61페이지에는 이제 기억 노트 여기 가스레인지 사용하기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면 켜주고 그 다음에 뭐 불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왼쪽으로 돌려서 불을 끄세요. 이렇게 날일자로 뭐 이렇게 하면은 가스불이 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수하기도 이렇게 거기다 적어놓으면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저희 집에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걸 많이 해주시고 깜빡깜빡 하시니까 세수하실 때 막 한 번 하시고는 이제 두 번 하고 나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걸 인지 기능이 안 되시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걸 잘 모르시고 본인은 이제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세수할 때 그 화장실에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큰 글씨로 적어놓으면 좋고 뭐 물 내리는 것도 이렇게 물 내리기 화장실 사용 후 물 내리기 이런 것도 좀 적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장을 가지고 이제 같이 돌보시면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사실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어쨌든 어머니, 아버님이고 가족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을 돌보시다 보면 이게 서로 지치시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지치시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만 나고 막 그렇고 이제 돌보시는 분 같은 경우 진짜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계획표나 이런 걸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좀 재밌게 막 그 화면에 TV에 보면 화면 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면 뒤에서 뒷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길거리인데 모자 관계예요. 어머님하고 아들인 것 같아요. 보면 아들은 이제 한 50대이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손을 이렇게 맞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이렇게 말고는 부모님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경우가 흔치가 않다고 해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계속 이런 걸 보고 하니까 어머님이 왼쪽에 계시는 어머님이 이제 친해 어르신이시고 이제 아들이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시켜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 생각인 거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어떤 뭐 이렇게 약간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경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게 참 되게 좀 중요하구나. 항상 제 처음에 거기 나왔던 것처럼 왜 나, 너, 우리 함께라는 거, 반려라는 거, 동행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는 모습, 뒷모습 보면서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게 한번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손잡고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한번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정작 못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말이면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긴 하지만 주말이든 일요일 산책 이렇게
강변을 걷는다든지 산책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좀 따뜻함 그런 걸 좀 그분이 계속 이렇게 몇 번 보였어요 저희 동네에서. 근데 그렇게 아침에 일찍 그렇게 그 손잡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서 되게 눈여겨봤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데 두 분 다 괜찮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아주 달라는 가정에 그냥 아침 운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 50대 되시던 그 아드님이 이제 중간에 가다가 담배도 막 피시고 그런 거 보이긴 했어요. 그런 보기 안 좋은 모습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되게 따뜻한 뒷모습이 보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 치매 돌봄이라는 것도 좀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하고 그러면 4장, 5장도 또 있으니까요. 5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했으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적으로 이제 도로 이제 사는 그런 거 치매 어르신과 함께 살기. 교재로는 두 번째 또 5장 63페이지 치매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기.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1번은 이제 어르신이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으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정도. 그러니까 그대로 다 해주시면 안 되고 이제 그게 도와주시는 게 어려워서 이제 다 해줘야 될 정도면 이제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스스로 좀 하도록 해서 그 남아있는 움직이는 능력이 좀 계속 본인이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어쨌든 인지 능력은 계속 떨어지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좀 도와주면 좋고 그리고 컨디션이 좀 좋으실 때는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더 좋고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며칠에 한 번씩 이제 목욕이라는 게 있으면 목욕 시간도 딱 정해서 뭐 컨디션이 좋으신 날 오전이면 오전 그 타임에 또는 오후가 좋다면 오후가 좋다는 그 타임에 그렇게 이제 목욕하기를 딱 해서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뭐 이렇게 어르신하고 이제 뭐 노래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노래 교실처럼 집에서 유튜브 해놓고 같이 노래 부르시면 뭐 너무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식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식사하세요라고 하고 부르면은 이게 좀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 불러가지고 하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을 충분히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 들고 하면 그 마찬가지긴 하지만 점점 더 이게 느려지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느릴까 하지만 이게 신체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 어릴 때 애들 자식들 왜 키울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참 엄청 많이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서 예를 들면 뭐 외출해야 될 때 외출하게 되면은 그 옷 입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환경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가장 좋아요. 너무 막 복잡하지 않고 막 그런 환경이 좋아서 단순하고 좀 변화가 좋은 환경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로는 교재로는 64페이지에 보시면 좀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서 항상 그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 인지증후군 어르신이 생활했던 그 환경 그대로가 가장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건 이제 융통성 있게 좀 바꾼다.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좀 활동을 하셨다가 이제 옛날에는 뭐 중앙보호센터도 나가시고 뭐 이렇게 안심센터로 가셨는데 이제 여건이 좀 안 되셔가지고 점점 힘드시면 좀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외출은 좀 싫어하시니까 이제 집 안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집 밖에서 했던 시간을 조금 더 집에서 늘려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는 게 7번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돌볼 때 가장 그래도 힘든 게 식사이시거든요. 식사 그 다음에 배변 그런 문제가 좀 가장 처리하는 게 힘들어서 65페이지에는 이제 즐겁게 식사하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이제 애기들 부모님이 이제 애기 키울 때 그때처럼
이제 왜 먹여주고 막 앞에 여기 왜 그 가리비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거 음식물 안 떨어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부모님이 그걸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이제 오세요. 쭉 지나시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뭐 보조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식사. 그리고 음식물을 좀 잘 못하시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빨대. 이제 이렇게 삼기 쉬우신 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목욕하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이기도 한데요. 목욕은 하시면 좋은데 혼자 하실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게 좀 지나시면 제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방문 목욕 오거든요. 이동 버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목욕으로 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지 집에서만 좀 하시기에는 좀 너무 힘드시지 않으실까. 여기는 이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제 매트도 깔고 목욕탕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집이라기보다는 약간 시설에 좀 가깝다라는 그림인 것 같고요. 네. 미끄러운 것도 없으셔야 되고, 그리고 욕실 문도 안에서 잠겨버리면 안 되고, 왜냐면 안에서 잠궈버리면 혹시라도 그냥 잘 모르셔가지고 어르신이 잠궈버리면 이제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옷 갈아입는. 이게 옷을 입고 옷을 벗고 하는 게 단순해서 이걸 못 하실까 하는데, 헷갈려 하세요, 진짜.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옷 입는 순서를 잘 모르시고, 그 바지 위에 팬티, 이렇게 되는, 왜냐면 저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이게 인지 기능이 이제 나빠지고,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면, 이 순서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 단순한 게 복잡하게 느껴져서,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도와주시면서 이제 얇고 작은 옷도 입고, 그 다음에 겉옷 입고, 바지 그런 식으로 좀 알려주시는 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도와주는데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좀 도움이 돼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 지원만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해주시면 안 되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67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항상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옷 입는 방법을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는데 이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짜증이 확 나죠. 가족들 같으면 아니 이것도 하나 못해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근데 인내를 가지고 어쨌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인지증후군을 앓고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휴식과 수면. 아까 그렇게 저희 사장에서 일상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웠다면 이제 잠도 충분히 잘 주무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어쨌든 약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고 그 생활하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했었지 산책을 했었지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는 이렇게 약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소파에 쉬셨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체크를 해놓고 돌봐주는 게 좀 좋고 이게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이제 계속 옆에서 돌봐주시는 분만 계시면 가족이 계시면 이제 그나마 조금 규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힘들면은 어쨌든 뭐 재가를 이용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든지 그렇게 웰페어센터 같은 그런 센터에 모실 수 있고 그게 좀 더 안 되시면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좀 모시기도 하니까 우선 할 수 있는 자기 선에서 그 선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더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는 이게 이제 대소변 문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대소변 문제로 넘어가서 이때는 이제 실금 예방하기 이렇게 돼 있고 소변을 처음에는 조금 이게 가리는 게 힘드시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대변까지도 이렇게 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가급적 돌보시는 분도 그렇고 할 수 있으면 끝까지 좀 성인용 그 기저귀는 가장 마지막에 좀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너무 빨리 해버리시면 이제 거기에 적응해버리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8년이신데 한 2년째부터인가 차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한 꽤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본인은 그걸 못 느끼시는데 어쨌든 이게 성인용 기저귀가 편안한 걸 느끼시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도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인지 기능이 흐려진
치매 환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하시니까 이제 점점점 그런 그 가리는 걸 못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수술은 좀 가장 늦게까지 좀 안 하시고 이렇게 뭐 팬티 이런 걸 막 매일매일 하기엔 좀 버거우시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하시면 좋고 처음에 이제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보건소에 이제 약제비 처방전이랑 그걸 이제 약 먹는 거랑 이제 신청을 하시면 조호 물품거에서 이제 기저귀도 1년 정도는 무료로 이게 나와요. 등급 받지 않으셔도 1년까지는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해주시고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료는 없고 유료로 하시거나 본인이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이제 조호 기구를 이제 해서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70페이지가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제 동문제거든요. 재정관리 이게 이제 성년 후견 제도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예전에 왜 롯데 그 신교코 전 회장이 그거 해서 그게 이제 많이 좀 이슈화된 게 이제 성년 후견 제도거든요. 법적으로 치매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재정이나 누가 사기도 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법적인 뭐 변호사가 됐든 법을 아시는 분들이 누가 이렇게 성년 후견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생겨나가지고 지금도 이제 많이들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왜 신문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막 50대 꽃뱀이 70대 어르신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몇십억씩 가지고 계신 자산가인데 나중에 봤더니 그 부인은 아니시지만 그분이 동거하시는 분이 돈을 다 빼돌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 70대 그분이 이제 치매 어르신이다 이렇게 막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이미 근데 그 가족들 자녀분들 이 지나고 나서든 이제 알게 되시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다 법적으로 좀 해주면 좋고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실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지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실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적게 되시면 사용하시는 거나 이런 게 힘드시니까 최소한의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게끔 지갑에 뭐 예를 들면 10,000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때 하실 수 있는 그 돈만 좀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아버님이 그러시다 그러면 어머님이 재정을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좀 아프시다 그러면 아버님이 일단 관리하시는 게 처음부터 초기부터 아이고 경제권 어떻게 넘겨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재정 관리를 하실 때 덜 이제 힘드시니까 여기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전 관리를 하고 지갑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의미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되시면 이게 나중에 좀 큰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은 돌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서 성년 후견 제도를 좀 자녀분이 계시면 이제 자녀분들이 좀 상의하셔서 미리 뭐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돌봄에 어떤 문제가 쭉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재정 관리니까 그걸 미리 좀 딱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하셔야 되는 문제셔가지고 그런 재정 관리도 있으니까 요건 이따가 그 성년 후견 제도 또 저희 정책이나 제도 설명 드릴 때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이제 안전하게 살아가기. 이게 넘어지시는 게 가장 힘드신 거거든요. 낙상 예방하기인데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다치시는 곳이 화장실. 밤이나 이럴 때 화장실 다니시면 넘어지시면 고관절 다치시거나 이러시면 이제 누워 계시면 진짜 뭐 젊은 사람들처럼 이게 뼈가 저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좀 일이 커지신다고 봐야 돼요. 넘어지시면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되시고 미끄러지면 안 되시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시고 71페이지부터 이제 72페이지까지 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는 위험하고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위험한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약이 또 이게 또 중요한데요. 그 약을 이제 꼬박꼬박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약을 드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더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떠신 경우는 반대로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약을 이제 그거는 이제 심히 어르신이 하시기보다는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고,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하시는데 약을 타오시면 통에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그 캡슐에다가 1번부터 30일까지니까 1번부터 30분까지 번호를 쭉 다 적고, 그 다음에 약 봉투에도 1번부터 30분까지 다 해서 1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남아있으면 안 드신 거니까 그거는 또 제외해놓고, 그 다음에 3번, 4일째는 4일, 5일에서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먹는 게 가장 좋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약 그거를 왜 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약 하루치를 다 이렇게 탁탁탁 넣어 놓으시고 이제 투약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약이 바뀌거나 또는 너무 많이 드시거나 그러시면 좀 위험해질 수 있고 약화 사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시니까. 저희 이제 진료 보러 오시는 분 중에 보면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약이 많이 남았대요. 약을 까먹고 안 드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옆에서 좀 자녀분이 계시고 하면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항상 이게 깜빡깜빡 하시는지 항상 약이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약 같은 경우에도 투약 시에 좀 조심하면 좋고, 그 다음에 운전하기는 이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고령 운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운전을 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막 서울시나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정도 이제 못하게 해서 면허증 반납하시면 그 현금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카드로 이렇게 쓸 수 있게 10만 원 이렇게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면허증 주시면 100만 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주셔야 면허증을 반납하시지, 그러지 않으시면 계속 운전대 막 80 넘으셔도 왜 물론 뭐 인지 능력이 괜찮으시고 근력이랑 이런 신체가 괜찮으시면 운전하셔도 괜찮지만, 어찌됐건 10대, 20대, 30대보다는 고령이시면 운전하는 게 너무 이게 힘드시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인지 기능이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나중에 되셔서는 어쨌든 운전 면허증은 운전 안 하시는 게 더 좋으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가족들이 조금 이렇게 말려주시는 것도 괜찮고, 최근에 예전에는 왜 그 고령자 작년하고 재작년 그 사고가 되게 많이 나서 고령 운전자의 뭐 면허증 반납 문제 막 이런 것도 되게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면허증을 반납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 하나. 그다음에 택시 기사님들이 어르신들이 고령이 되게 많으세요. 요즘은 택시를 이게 어떻게 보면 쓰기 중에 또 하나여가지고 운전 잘 안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그 택시 기사 대부분 아마 10분 중에 한 8분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대 이상이십니다. 택시 타고 보시면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고령에서 운전하시는 거는 어쨌든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는 좀 어쨌든 반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좀 반납했을 때 얼마,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물론 교통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긴 하시겠지만 75세 이상 되시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보시면 이제 응급상황 대처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74페이지랑 75페이지에 있긴 하잖아요. 이렇게 타임링법 이렇게 해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적어 하시면 무조건 어떻게 119를 부르셔야 돼요. 네.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 119를 부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응급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셨다가는 댁에서도 부르시고 다른 데서 부르시고 큰일 나시니까. 그런 건 응급 상황이라는 거는 인지는 하되, 이게 상황이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시고 무조건 119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뒤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게 좀 덜 하실 수 있으셔서 무조건 119로 부르시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는 이제 치매약 드시고 나면 이게 약은 어쨌든 부작용이 있으시니까요. 75, 76페이지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이제 그 도내 페이지나 그다음에 아리세트 같은 그런 도내 페이지 약이나 그런 걸 드시면 설사, 그다음에 뭐 복통 뭐 이런 것도 좀 그 사람에 따라 좀 있을 수가 있으시니까 약은 이제 그렇게 좀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살리고 그다음에 생활하고 그다음에 좀 같이 소통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 좀 갖고 이게 뭐 교본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돌보실 때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어려움이 발생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찾고 삶의 지혜를 이제 본인이 이제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뭐 정답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지난주 거랑 이번 주까지 하셨을 때 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한 3시 15분까지 한 10분 정도 15분까지 화장실도 가시고 좀 쉬셨다가 제가 좀 진행을 좀 할게요. 어머님 문제 병원이고. 대전님 좀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전화조차도 안 하는데 누나 그래서 오죽했으면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네네. 두 분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친구는 부르지 말자. 나중에 알고 땅을 치고 하는 건 그때 사정이고 그냥 없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우리 형제 중에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이고 아이고. 아니 형제라도 유 마음에 안 들고 딴 짓을 하는 동생이 뭐 있어요. 오죽 누나가 속상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거의 70~80%는 그냥 포기하지 뭐. 놓은 것 같아요. 동생에 대해서. 그래도 나머지 20% 그래도 자식인데 이거죠. 눈 감을 때가 자식을 못 믿는데요. 아 그래요? 몰라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치매가 걸리면은 저희는 주로 이제 보건소 그 치매 안심센터 거기를 이제 가는데 보통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만들면서 광역시에는 광역 치매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경기도 뭐 광역 치매 센터. 그다음에 그 산하에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는 여러 가지 그걸 하고 보건소 산하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그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치매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보건소가 이제 예방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매 안심센터이고 이 치매 안심센터는 아마 가보시면 이제 기억력 검사 60세 이상 그 노인들은 무료로 이제 간별 검사할 때 이제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수지구 같으면 이제 수지구 치매 안심센터 구마다 다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지자체에서 이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컨트롤 타워 같은 거는 이제 그 중앙치매센터라는 게 있고 각 지자체별로 서울 뭐 예를 들면 서울시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수지구 치매 안심센터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심센터가 이제 실무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할머니가 그 가서 옆에 집 사는 엄마랑 같이 가서 그걸 했대요. 그 기억력 검사 그걸 하시면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감별하시고 기억력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점수 이상 해서 점수 이하로 나와서 안 좋으시면 이제 그 수지구 치매 안심센터는 강남병원부터 해서 한 몇 개의 협력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정신과 쪽 병원으로 선별 검사하게끔 그러니까 검사를 이제 정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니 우편이 와서 보내주고, 예. 치매 검사하라고. 네네.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맞아요. 예. 그건 이제 무료로 하는 검사. 그렇게 해서 그 병원 가게 되면 거기 안에서 이제 뭐 혈액 검사, 그다음에 MRI, 뇌CT 그런 거, 뭐 뇌파 검사 다 하거든요. 혈액 모든 검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면 진단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뭐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치매 예방 그런 거나 그런 걸 하실 수 있고 지금 이제 치매라는 그 용어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국회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재로는 79페이지, 교재 79페이지, 6장에 7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지 관련된 걸로 이제 일본은 예전부터 인지증이라고 그거를 치매로 쓰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 우리도 인지증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너무 일본을 따라간다, 그럼 인지 저하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지부가 이제 주무 관청이어가지고 관서여가지고 그러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보자 해서 몇 년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결론은 안 나고 그
대다수 아마 50% 이상이 그냥 지금 용어처럼 하는 게 덜 혼잡할 것 같다라고 해서 아직은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이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걸 내고 있어요. 입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내놓은 방안은 뭐냐면 우선 그러면 행정용어로 그 관공서의 행정용어로 쓸 수 있는 걸 인지 저하증으로 하자.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를 우리 인지건강센터로 하자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신과 같은 경우에 이제 바뀌었어요. 용어가 의학용어도 이제 의학용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용어를 쓰는 것 중에 이제 의학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옛날에는 신경정신과 그렇게 돼 있다가 그게 정신과가 너무 좀 그랬어. 정신과 하니까 좀 이상해서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어 있어요. 비뇨기과도 비뇨의학과 이렇게 그렇게 바꾸고 뭐 정신병도 옛날 정신병도 그 지금 조현병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라서 치매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고 아직은 최종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치매라는 거를 치매라고 쓰지 않고 인지증후군이라고 하자. 제 나름대로 그냥 제 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 80페이지에 보시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보건소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건소 가셔가지고 이제 감별 받으셔가지고 병원 가서 선별 검사를 해서 이제 치매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은 80페이지처럼 이제 치매 노인으로 등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이제 조기 검진도 할 수 있고 그 치매 치료 관리비라 그래서 약제비 그 약값 나와 있는 처방전 가져가면 그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 약값을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치매 노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뭐 건강 강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처럼 가족들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아예 그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걸리신 그러니까 초기에 걸리신 경도인지 장애이신 경우는 가셔가지고 막 미술도 하시고 음악도 하시고 막 춤도 이렇게 추시고 거기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그 보통 치매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회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배회하지 않도록 실종자 예방을 위해서 거기 가면 등록도 해주고 경찰청이랑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찰청에서 지문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신청하면은 그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전자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치매 안심센터 가서 이렇게 등록하러 저기 배회 때문에 저희 치매 환자 등록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그렇게 등록해 주세요. 그럼 경찰청이랑 연결돼 있어서 혹시 못 찾았을 경우에 이제 딱 뜨면서 그런 거 지문 등록해 놓은 걸로 전국적으로 저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 여기는 그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월급 내시는 분들 또는 지역가입자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월 얼마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을 내고 계시거든요. 다들 나중에 나이 들으셔가지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 우리 왜 매달 건강보험 내면은 아드님이든 자녀님이든 또는 내 스스로이든 건강보험증이 나오듯이 건강보험료 내듯이 이 몇 퍼센트에 대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매달 나오잖아요. 예, 매달 나오죠.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건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면 그 건강보험비를 내고 있는 가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싶다. 왜냐면 이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인지지원 등급부터 해서 뭐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은 아마 전화하면 팩스나 아니면 또는 메일로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청하고 나면 3주 후에 공단에서 그 조사가 나와요. 실사가 나와서 어르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이 조사받은 이 조사원이 얘기해 주기를 이제 병원 가시면은 장기요양 등급 받고 싶다. 등급 내달라고 병원에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병원에 오면은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서 조사원이 해놓은 거에 공단에 들어가고 여기 병원에서 해놓은 게 실제로
공단에 들어가고 그러면 공단에는 장기요양 등급위원회라는 게 매달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취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고 그러면 이제 장기요양 보험을 받을 수 있고 등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치매 상담 콜센터라는 게 289개 이게 있고 보통 대부분 그냥 국번 없이 얘기하면 복지부 콜센터 근데 대부분 이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대부분 다 지금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전화를 드리면 치매 관련된 가장 저도 뭐 이렇게 좀 미흡하긴 하지만 전화 서비스나 이런 걸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건강보험공단 실제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누구에게나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 저기 장미 아파트가 이동하는 게 맞아요? 우리 아빠는 자주 길을 잃으신다. 최근 이사를 하기도 했고 이 동네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지만 고마워요. 사실 우리 아빠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저기 치매가 찾아왔다. 장미 아파트가 이동하는 게 맞아요?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드라마처럼. 그리고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그러듯 아빠의 기억들은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다. 내가 신고한다. 엄마 신고하고 나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아빠의 병은 천천히 우리 현실에 스며든다. 이렇게 위치가 내 스마트폰으로 떠.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지만 항상 우리 아빠 참으시네. 사실 조금 버겁다. 아빠, 과일 사게? 내가 다가가면 누구시죠? 아빠는 다시 또 멀어지고 나는 또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다. 수님이 좋아하는 과일. 참외. 참외. 아, 사줄게. 좀 냅둬. 살찐다니까? 참외인데.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한테 종종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행복했거나 잊기 싫은 어떤 순간 때문에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쪽 가는데 저 따라가시면 돼요. 아이고, 무슨 뭘? 오늘은 참외네. 뭐라고? 과일을 항상 사오시길래요. 아, 과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특히 참외를 참 좋아해요. 우리 딸. 아빠가 간직하려는 소중한 기억에는 내가 있었다. 수민아. 되지 않게 그 보호 반경을 벗어나면 경보음이 울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 같으면 이걸 차고 계시면 이제 그 반경을 벗어나면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괜찮은 건데 아직은 이게 재정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배에 가는 어르신 인식표라는 거는 치매 안심 부탁하면 이렇게 손목 형태로 줘요. 바코드가 찍혀 있는 그런 파란색 또는 이렇게 색기로 된 그걸 주는데 그거 이제 등록하시고 하는 게 배외 감지기는 아니고 인식표이고 이건 이제 경찰청에 지문 등록하는 그런 건데 여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저희 중앙치매센터에 보건복지랑 같이 해서 이렇게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배외 감지기 전자형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대여 사업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비용 연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인식표는 그냥 다 만약에 그 보건소에 치매 때 얘기하시면 다 주시는 거라서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이거는 반드시 사전 등록 그 노인들도 어린애들도 많이 이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 미리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해놓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경우라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학교라는 그 대구에 있는 그런 센터 주간보호센터 비슷한 그런 센터를 가시는데 지금은 이제 집 앞에서 타시지만 그 옛날에는 좀 기억력이 있지 않으실 때는 밖에서 이렇게 타셨는데 나가서 기다리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사이에 안 계셔가지고 그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으시고 나중에 봤더니 거의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데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실 수 있는지 그 센터에서 왔던 차가 급하게 가서 운이 좋게 아버님을 발견한 경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어쨌든 그 부모님이나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거는 사전 주민등록을 해놓는 게 좋으세요. 주위에 혹시 뭐 있으시면은 등록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치매 체크 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워치형이나 이런 게 없어도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시면 치매 체크 앱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스마트 스토어나 또는 거기에서 이제 앱을 깔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핸드폰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가 되셔야 되실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두 사람 다 등록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단받았던 그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딱 해서 물으면 실시간으로 환자 위치를 우리 아까 배회 감지기처럼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어린이들, 애기들 학교 다닐 때 보고해 주는 그런 거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반경이 어떻게 돼 있고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이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 이게 이제 SK랑 같이 하고 있는 뭐 GPS 아까 제 영상으로 봤던 그런데 이건 그 대수가 너무 적어서 한참 기다리시거나 막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건 왜냐하면 민간 기업에서 SK가 돈 들여서 해주시는 거라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요양 또는 등급, 장기요양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안에 이렇게 이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 컴퓨터로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노인 장기요양이라는 게 또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공단에 신청을 하고 방문 주사를 하면 장기요양 판정을 받고 그 뒤에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등급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생겼어요. 임지지원 등급이라고 우리 왜 실사 조사 나와가지고 보시면 특이하게 치매 환자 중에 특이한 경우는 그 기억력을 특정한 항들은 기억력을 되게 기억을 잘 하셔가지고 조사관이 물어보시면 정상인보다 더 정확하게 막 말씀해 주시거든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그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막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다 얘기하시고 정작 가족들이 물어보면 막 애매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지원 등급은 안 나오지만 장기요양 서비스는 필요하니까 워낙 민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복지부에서 치매 환자로서 이렇게 판정해서 장기요양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45점 미만이어도 이렇게 5등급, 6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죠. 6등급이라 하지 않고 그냥 인지 지원 등급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등급.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수록 그 중증도가 이제 낮으신 거거든요. 5급이면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보통 아마 조사 받으시면 5급 정도 나오실 거예요. 5급이나 조금 이상하다. 그 어머니 좀 그래도 이상하다 하시면 5급, 4급 정도 나오지 그 이상은 좀 잘 안 나오거든요. 3급 정도 가시면 중증. 그래서 2급, 그다음 1급은 거의 누워 계신 와상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이 나오고 그 등급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등급 받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용
그런 급여 종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시설에 가면 어떻게 할 수 있고 이 지원 등급 가지고서 주간 보험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단기로 가는 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고 시설로 갈 때는 이제 노인 그 요양원이나 이런 그런 센터인데 그런 센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요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인프라 시설에 보면 여기 검색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시설급여를 가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어디 있는지 요양시설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면 요양원 같은 데를 보고 싶다. 상세 보기를 딱 클릭하시면 여기 쭉 떠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인력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수가나 이런 건데 이 안에 아마 알림 자료시 제가 지금 여기 어디에 검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도 이렇게 자기가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있으시니까 잘 모르시면 자녀분들한테 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건강보호공단이 어딘지 한번 알아봐라 하면 잘 하실 거예요. 컴퓨터들 다 잘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장기요양 서비스인 거고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등급별로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이 나와 있고 이걸로 그 장기요양을 받는 그리고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매 관련 민간기관 중에는 복지부랑 가장 하고 있는 데가 한국치매협회. 한국치매협회라 해서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여기는 주로 아마 지금은 생년 후견제도 쪽 그런 걸 좀 얘기하면 아마 좀 많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 152-0710으로 전화하시면 여기도 이제 관련돼서 상담도 해드리고 필요한 거는 전문 거기 안에서 또 전문 부서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해주실 거예요. 교재에서는 81페이지까지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82페이지로 가시면 그 등급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뭐 방문 모욕도 있고 방문 간호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요양비라고 해가지고 도서나 백지나 이런 그 장기요양 건강보험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못 받으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 요양비도 있고요. 그 82페이지의 중간쯤 보시면 치매 가족 휴가제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계속 돌봄으로 너무 지치잖아요. 막 계속 돌보시면서 임시로 그 치매 어르신을 어떤 시설에 살짝 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근데 뭐 하루하루 이렇게 하시고 괜찮고 며칠씩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치매 가족 휴가 제도도 있어서 이게 홍보가 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런 제도, 지원 제도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신청해 보시면 지금은 요즘은 주민센터잖아요. 그런 주민센터에도 신청해 보시면 최대 1일 아마 여기는 6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9일까지인가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9일 정도까지는 1년에 한해서 이렇게 뭐 나눠 쓰실 수도 있고 한 번에 쓰실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 여기 신청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요양 신청 방문하고 의사소견서 발급이라는 건 이제 병원에서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에서 최종해서 통보를 해줘요. 몇 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인데 요거는 기억학교는 이게 경증에 이제 치매 어르신께서 깜빡깜빡 이게 좀 있으시고 나는 치매는 아니고 어쨌든 좀 약간 복지관이나 이런 데 좀 뭘 하고 싶다 할 때 기억학교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개 정도로 늘어나서 대구시에서는 무슨 기억학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아침에 한 10시 정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한 오후 한 3시나 4시에 성명을 해드리는데 그 기간 동안 안에서 수업을 다 해드려요. 해주고 중간에 점심 주시고 그 다음 임시재활 같이 이렇게 막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또 최근에 대구시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곧 대선 출마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하면서 추가로 예산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장이 얘기한 건지 공무원이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지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시는 분들 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스톱, 제로섬에서 병원에 진단을 안 받고 요양 등급을 안 받으신 분들, 그 가볍게 운동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 나오게 해서 1년만 하게 하자.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시는 분들 다 거리로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냥 판을 뒤집어라 해가지고 그 시청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항의하고 막 데모하려고 막 1인 시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공무원이 그러면 여기 대구 시의원들하고 그때는 아마 국힘일 거예요. 거기는 그 대구 쪽 경상도 쪽이요 PK여가지고 국힘이란 다음에 개혁신당 쪽에서 막 보도자료 내고 아니 더 확대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걸 축소시켜가지고 다니는 분들 다 쫓아내고 막 엉뚱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스톱되고 그 대구시에서 그러면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시는 데다 다니시고 그 조례나 이런 걸 다시 해서 그 대구시 의회랑 해서 복지를 좀 더 늘려놓겠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보건이나 복지 이런 쪽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노인복지 쪽을 너무 죽여놓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보호자로서 그때 여기 대구시에다 막 그래서 공무원한테 전화도 드리고 거기다가 할 때 너무 좋다. 대구시에만 있는 전국적으로 아직 확대가 안 돼 있는 대구시에만 있는 유일한 시범 사업이지 않냐. 그 공무원 니네들 정책적으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냐 싶죠. 최고다.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대구시를 넘어서 전국으로 좀 확대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칭찬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지났나 그렇게 지금 그 사단이 나가지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 보호자분들 피켓 들고 가가지고 그 홍준표 안 그랬으면 홍준표 멱살을 잡힐 뻔했는데 홍준표는 지금 홍준표 시장 죄송해요 시장이라고 하죠. 홍준표 시장은 본인 이제 대선 가게 가니까 이제 아마 그만두고 나올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참 다시 노인복지 다시 좀 설립하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되게끔 대구시 의회랑 여기랑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랑 같이 이제 아마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유일하게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막 해서 해놓은 되게 좀 모험살이일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정치인들은 판을 뒤집었고 그 정치판 밑에 있는 공무원놈들은 공무원놈들도 그렇게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구 시장. 네. 이게 지금 대선 아마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양 시설 중에 이런 게 있고 다음에 이제 주간보호센터 같은 뭐 하위 개념의 이제 기업 학교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제 여기 경기도나 이런 쪽도 이런 쪽은 아닌데 어쨌든 유료로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건데 여기도 참 그 기업 학교도 의료보호나 그런 이제 저생활 분들은 무료. 이제 저희 아버님처럼 건강보험이 되어 있고 자녀가 있고 그게 있으시면 하루에 10,000원씩 그렇게 해서 30일이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내고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시설인 것 같아서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치매 공공 후견 사업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치매에 걸렸을 때 이 재산이나 재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성명 후견인 제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그 롯데에서 이제 그런 막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한 분은 치매 걸리고 막 이랬을 때 법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더 낫지 않냐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가지고 하는 건데 중앙치매센터 쪽에도 있고 뭐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면 왜 그런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 변호사님들 상담해 주는 게 있으시거든요. 그런 쪽에 상담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치매협회 거기도 이제 성년후견센터라고 따로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전화하셔도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이 후견 제도는 좀 앞으로는 계속 이제 아마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재정 관련된 부분이라 이게 아마 자신들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 신문 보도에는 자꾸 막 그렇게 막 좀 있는 사람들이 예. 보조를 해주는. 있는 사람들 보셔야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가족 후화제도라는 게 있고 이제 중증 치매 산정 특례라 그래서 영어로 코드로는 V810, 800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코드가 있는데 치매 걸리신 분들 한해서 우리 중증 4대 질환, 암 그런 병들, 희귀병 이런 것처럼 치매도 등록을 해놓으면 본인 부담에 최대한 10%, 5%, 10% 정도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거 중증 치매로 산정 치매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의학적인 판단을 거쳐서 되시면 본인 부담률을 엄청 줄이셔가지고 그냥 거의 이제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적용되어가지고 치료비의 10%만 내시면 또는 5%만 내시면 이게 중증 치매 산정 특례라고 해서 이게 아마 2018년, 19년 정도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병원 가면 이걸 해주시긴 해요. V810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추상적이긴 하긴 한데요. 이게 치매 어르신하고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으시고 의사소통도 되고 막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증이시거나 뭐 그러신 경우 왜냐하면 이제 거의 막 한계점에 다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게 극단적인 사례로는 진짜 제가 듣고 본 거로는 이제 저희 시아버님께서 며느리가 극단적인 걸 하신 왜냐면 너무 이게 그게 되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짐을 나눠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혼자 뭘 하려고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나는 어떤 뉴스에 일가족을 다 죽이고서는 다 하고 난 그게 너무 네. 남편이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아니고 저기 뭐야 사업에 실패. 사업 실패해가지고 빚을 많이 져서 그러니까 부인서부터 부모도 있어. 부모님 자녀까지 다 50대인데 다 죽고 본인은 이제 뛰었는데 근데 본인은 살았어요. 지금 중요한 거야. 다 자기도 돌아가시는데 죽는다고 다 했는데 돌아가셨는데도 꼭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그 부분만 이상하게 반대가 나는 되는 그걸 거예요. 보고서는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 싶은 게 무섭죠 세상이.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치매 국가 책임제가 진짜 되면 원래 큰 그림은 나라에서 이걸 건강보험처럼 모든 걸 이제 이렇게 보듬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딱 갖춰지면 제도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돌봄 케어라 그래가지고 각 지역 커뮤니티별로 또 다 있어요. 지역 사회에서도 막 으쌰으쌰 막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원래 각 작동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다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건강 그런 그 보험 같은 그런 어쨌든 나라의 재정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돈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빚만 많잖아요. 빚는 거지. 예, 빚만 많아가지고 어쨌든 복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뿐이고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이제 다 하긴 하는데 그게 한계가 오다 보니까 제도 인프라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뭐 치매 국가 책임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설계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운영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시작을 상황이었어요. 못하는데. 네. 시작은 하기는 했어요. 지금 해놓은 게 이제 그거거든요. 치매 안심센터라고 해놓은 거. 원래 보건소에 있던 거. 일단 운영을 못하는 거지. 그 안심센터가 결국은 그 치매 국가 책임제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잘 된 것 잘한 같아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사회복지사님이랑 여러 인력들 해가지고 이제 인력 편성은 했어요. 막 예산은 적은데 어쨌든 인력은 해서 한 분 두 분씩 넣어가지고 일단 모양은 지금 갖춰져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저희 초고령 사회니까 이제 예,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신데 인구 절벽이 오는 상태 이제 진짜 100년 후면 대한민국이 뭐 한 몇십 년 후?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없어진다고 하는 막 그런 가짜뉴스가 돌아가는 판인데 인구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노인들 있고 막 돈 때문에 청소하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 그 복지가 좀 이게 잘 돼서 촘촘해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서 원래 이게 할 한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돌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회가 좀 작동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옆에서 해주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좀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숨 쉬면 그때는 이제 보이거든요. 옆에가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네. 가족도 치매가 온 거잖아. 네. 돌보시다가 병환이 진짜 간병, 골병 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먼저 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치매 어르신은 또 괜찮으신데 돌보시는 분이 먼저 건강이 더 가졌으면 그러실 수 있고 근데 네, 그런 거는 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치매 치료제도 한 20년 내에 제가 소망하기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 약이 나와서 이제 막
다 드시면 또 괜찮아지시고 막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약이 안 되면 이 뇌를 칩을 넣어서 뇌가 이제 세팅이 되어가지고 다시 멀쩡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긴 하는데 우리나라 의학이 참 발달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얼마나 많겠어 지금 환자들이. 암도 고치는데. 안 보고 치면 근데 치면 지금 이걸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요새 로봇이 다 청소해갖고 웬만한 거는 로봇이 그냥 다 떼어내. 이제는 뭐 간병도 AI가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좋은 세상 돌아오는데 로봇 욕이 없을 거. 로봇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끝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음가짐이 정말 좀 중요했어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해. 좀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존버라고 있거든요. 존버. 저는 존버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 어머님 들으시면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존나 버티는 게 필요해요. 존나게 버틴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버텨야 돼요. 버텨야 그 안에서 좀 뭘 찾을 수 있고 죽지 말고 좀 진짜 힘든데 버텨야 그 안에서 그 지혜를 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버티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못해서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의 좀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정말 좀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그래서 그러고 싶은 게 아닌데 뇌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게 치매라는 그런 질병으로 해서 이렇게 내 행동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보면 너무 스트레스이긴 한데 근데 시골보다 서울 이런 도시 사람들이 더 많대요. 치명사가. 그거는 이제 뭐 통계로 나오진 않았지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아마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환경이나 예, 그런 거에 따라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 여성분이 또 남성분보다 더 많이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해보니까 이제 기대 수명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건강 관련해서도 남자들은 이제 꽝이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막 오만 병들을 다 하니까 이게 그 한 상태에서 치매 걸리기 전에 꼭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다라는 그런 것들이 여자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좀 진짜 이렇게 좀 하고 내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면 내 건강에 좀 도움이 되면 내가 좀 치매에 좀 덜 걸리지 않을까. 나부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는 이해의 마음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이따가 제가 책 추천해드리면서도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 이따가 하시기 전에 이제 평가를 하면서 강의 너무 못하더라 막 그렇게 해주시는 괜찮아요. 모르는 평가 설문조사. 거짓말 시키면 안 이 되지. 강사는 바꿔야 돼. 그렇게 해주시면 촉박하게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그 나중에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까 학대 예방인데 그러면 학대 예방을 한번 교재로 한번 더 볼게요. 제가 5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5장에 오장 찾아 오장. 예, 5장 6장 말고 5장에 아저씨 오장. 예? 수업했쇼. 그 나중에. 끝난 건 아니고요. 이거 학대는 그냥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라 몇 페이지요? 잠깐만요. 일상품을 보여주고 인간장 죄송합니다. 4장 첫 번째 제일 처음에 4장에 58페이지 58페이지를 잠깐 좀 봐주시면 이게 아동학대라는 게 좀 많이 있고 학대 예방. 네 번째 학대를 좀 예방하는 왜냐면 이게 그 돌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요양보호사들도 그러시고 이게 나도 모르게 왜 어쨌든 너무 힘드시잖아요. 힘드시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로 가야 되겠네요. 잠깐 나와 있으니까.
교재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본 어때요? 네, 교재 보셔야 되겠다. 이게 원래 그 교재 표를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노출될 위험이 좀 많고 5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하실 때 가장 안 좋은 게 왜 아까 자녀처럼 이렇게 저기 해주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로 왜 어린이 대하듯이 막 그렇게 돼버리는 그건 진짜 아니거든. 그건 자존심 왜냐면 상하지. 예 인지증후군이신 분도 분명히 기본적으로 인간이시고 인간에 대한 기본권도 있으시고 다 그러신 상황인데 약간 어린이 대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좋지 않아서 좀 마음을 진짜 요양보호사면 내 가족처럼 가족이면 내가 나를 돌보는 그런 심정으로 좀 이해하고 돌봐주면 좀 확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 막 그런 언어적인 그런 막 그런 폭언 그런 막 꼬집고 막 그런 것도 실수도 있거든요. 막 치기도 하고. 유치원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59페이지에 보면 그게 있어요. 학교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1번부터 쭉 다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10번 보시면 유아처럼 다룬다. 애기처럼 그 애기라기보다 막 아주 그냥 저희처럼 다루는 걸 조금 약간 좀 삼가하시고 약간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학대 예방에 좀 이게 근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언어적인 폭언은 폭력은 자기도 모르게 막 할 수 있는 건데 지나고 보면 내가 했던 말이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끼게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나머지 요 입장까지 이제 도움받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돌보는까지 다 이루어지고 자존 모임이라는 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병원 같은 데 가면 어머님들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시죠. 앉으시면 이 병에는 뭐가 좋다고 완전히 그냥 만물 박사님이세요. 모든 만병통치 그걸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옆에 한 분. 서로서로 막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데는 이런 게 좋아. 막 이렇게 막 해주시는 아름아름을 해주시듯이 자조 모임이라는 게 그렇게 보여가지고 울타리처럼. 원래는 이 자조 모임의 기원은 환우예요. 우리 왜 희귀질환 환우회가 있고 그런 질병이 좀 희귀질환 그 모임이 환우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유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이 약이 좋다고 하더라. 어느 병원이 괜찮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모두 치매 돌봄으로 어쨌든 되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약간 좀 해우소처럼 좀 풀기도 하고 또는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정보를 좀 나눌 수 있는 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내가 겪어보니 이렇더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못 겪어봤을 때 이렇게 예방해봐야지 하면 좀 덜 힘들게 저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자존 모임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 효녀 그러면 대명사가 옛날에는 왜 신청, 그 다음에 현대에는 현숙이에요. 현숙 씨가 왜 효녀 가수 현숙, 아버님 그때 왜 치매로 그렇게 하시고 어머님도 뇌졸중으로 이렇게 해서 막 수발하고 다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치매 홍보대사 되셔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동영상 하나 찍은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치매 예방 어떻게 하면 좀 치매가 예방된다. 매일 30분 운동하자.